자, 다음 사연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키워드가 어머니, 네. 아니 엄마 빙의 네. 술인데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해결이 된 사연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와. 그래서 얼마 전에 당직기도 신청을 했었는데 연락이 네네. 안 오셔 갖고 혹시 여우 네, 쪽에 신청을 하셨나요? 이메일로 그때 신청을 했었는데 나한테 한 거구나. 네, 답변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게 매니저들이 답변을 보냈을 건데 아마 네. 이메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답장을 저희가 보내요. 근데 네.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은 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네. 근데 신적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연락이 안 온 거면 제가 당장 일어나서 6개월 동안 한 게 뭐냐고 직원들 질책하겠습니다. 저희 아 친정어머니가 네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기로는 신기가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무당집을 가면 "당신은 내 점을 봐 줘야 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인제 제가 인제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러웠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대표님 지금 약간 떨리시더라도 좀 잘 네. 사연 부탁드리고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제 초등학교 2 학년 때부터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 학년이었을 때 어머니가 인제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 술을 많이 드시고 그날도 인제 술 한잔 하시면서 제가 인제 같이 맞은편에 앉아서 요구르트를 같이 놓고 "엄마 짠하자." 이러면서 뭐 인제 엄마랑 딸의 대화를 인제 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창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눈이 되게 이상하신 거예요. 그때 인제 어렸을 땐데 그 상태로 봤을 때도 인제 '아 사람 눈이 뒤집히는 게 희꺼덕 뒤집히는 게 아니로구나.' 인제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이상해지면서 저한테 인제 계속 욕을 하시고 "너 누구냐."고 하시고 제 이름 부르면서 "땡땡이 어디 갔냐."고 "너 아니라고. 나가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고 인제 떨려서 그때 한창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같이 다니시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쪼금 있다가 집사님이 집에 오셨는데 집에 오시자마자 인제 엄마 상태를 보시더니 막 이마를 치시면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인제 막 발악을 하시면서 부들부들 떠시고 누워서 막 경련을 일으키시더니 인제 정신을 잃으셨어요. 생전 처음 보는 진짜 무서운 광경이었죠, 저한테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자신이 가고 난 뒤에 저보고 "사도신경을 10 번을 외워라. 절대 눈 뜨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사도신경에만 집중해서 10 번을 외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가고 몇 번 그런 일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 학년 때쯤에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제가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그날도 인제 술을 한 잔 드시고 진짜 되게 정신없게 막 그렇게 무섭게 막 욕을 하시고 막 과격한 행동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집이 그때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안방 창문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그 창문 앞이 바로 대문이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 대문으로 들어서시면서 저희 엄마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누구시냐?"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에서 나온 사람인데 권사인데 금요 철야 기도를 드리던 중에 이 집을 꼭 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하고 접점이 별로 아예 없으신 분이었고 교회가 워낙에 커서 잘 모르시던 분이었는데 한 번도 와 보지도 않았는데 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 엄마가 너무 멀쩡하게 술도 안 취한 사람처럼 갑자기 어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 저쪽에서 누구랑 약속이 있다면서 진짜 멀쩡하게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인제 나가는 엄마를 마주쳤는데 보시자마자 또 막 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방언을 하시면서. 근데 그날은 진짜 되게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쓰러지셨는데 그 뒤에 서 있다가 저도 같이 쓰러졌어요. 예? 그럼 막 제보자님도 팔다리를 막 예. 제보자님도 기절하신 거예요? 예 저도 기절을 했어요. 근데 와. 잠깐 기절을 하고 깼는데 권사님이랑 같이 왔던 집사님이랑 막 인제 다리고 팔이고 막 저희 엄마를 치시면서 막 기도를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쉬어서 기절을 한 게 아니라
힘이 풀려서 그냥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고 그 집에 살면서 좀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갈 때쯤에 저희 사정이 어려워져서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인제 그때는 저희 엄마가 술을 드시고 인제 욕을 하고 막 하셔도 저희 할머니가 계시니까 인제 쪼끔 방어가 되는 편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인제 엄마랑 따로 나와서 연립 2 층에서 살게 됐는데 그날도 인제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졸렸나 봐요. 근데 술이 모자라셨는지 술을 사러 나가신다고, 인제 그때는 인제 자동 도어락이 아니었고 열쇠로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였는데 열쇠를 안 갖고 나가니까 이따가 "문을 두들기면 열어 줘라."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그러고 나가셨는데 잠깐 새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저희 엄마가 막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또 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 언제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언제 왔냐?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 줘서 베란다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저보고 일어나라고 따귀를 막 몇 번을 때리셨다는데 저는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나는 그냥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체구가 키가 한 150 센치 좀 안 되시고 굉장히 마르시고 힘도 없어요. 근데 그 연립이 층고가 꽤고 높은 연립이었거든요. 근데 1층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2층 베란다로 넘어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되게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술을 드시고 막 욕을 하시면 항상 저를 막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막 더러운 년 막 무슨 막 그런 식으로 욕을 하셨거든요. '집을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엄마가 되게 불쌍하게 느껴져서 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제일 큰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제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인제 엄마랑 단둘이 인제 원룸처럼 작은 집에 살게 됐는데 그때는 인제 저도 인제 키도 크고 등치도 크니까 엄마가 인제 술이 취해서 저한테 인제 저기를 해도 '내가 제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인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술을 드시고 들어왔는지 집에서 드셨는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제 무슨 말싸움 하던 끝에 인제 엄마가 인제 욕을 하고 하니까 인제 제가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시길래 손목을 딱 제압을 했는데 이게 진짜 사람 힘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인제 70 킬로가 넘을 정도로 등치가 컸는데 저를 제압을 해서 침대에 눕히고 처음에는 막 발버둥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인제 이 엄마를 떼어낼 힘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또 누가 문을 두들기니까 너무 멀쩡하게 또 나가서 문을 여세요. 그래서 너무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옆집에 살고 계시던 남자분이었는데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어요. 근데 인제 제가 소리를 지르던 인제 소리를 들으셨는지 와서 문을 두들기시고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인제 벌떡 일어나서 뒤에서 인제 서 있었는데 인제 그분이 보시기에는 되게 창백해 보였겠죠. 갑자기 목이 졸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랑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손을 밑으로 해 갖고 나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음. 나 진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진짜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그분이 인제 문을 딱 닫고 몸으로 막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도망가라고. 그때 인제 아빠하고 연락은 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인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빠는 믿질 않으셨어요. 엄마가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은 하지만 설마 너한테 그런 짓까지는 했겠냐. 지금도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안 믿으세요.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저희 엄마가 술을 드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시거든요. 평소에는 진짜 되게 좋으신 분이고 그냥 진짜 친구처럼 막 이렇게 좋은 엄마인데 술만 드시면, 그래서 엄마 술 취한 목소리 제가 또 너무 공포스러워해요. 술 드신 목소리만 들리면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릴 정도거든요. 20살 때 저희 아버지랑 인제 다시 같이 살게 됐어요, 세 식구가. 그래서 이제 빌라 하나를 매매를 해서 거기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도 거기 그 집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술을 드시면 누구랑 자꾸 대화를 하세요. 막 뭐라 대화를 하시고 막 그러다가 제 욕을 하시고 저희 아빠 욕을 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또 들면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그러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때도 근데 아버지가 인제 거기서 같이 사셨기 때문에 좀 중간 역할이 됐어요. 저한테 막 욕을 하거나 그러면 중간에서 막아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술 드시고 하는 얘기가
현관문 앞에 남자 2명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들이 나 데리러 왔나. 왜 현관문 앞에 기분 나쁘게 앉아 있냐."고. "저 새끼들 며칠째 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며칠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어이없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때 엄마한테 모기 졸린 이후로 약간 꿈이 예민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꿈이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그 사고 난 장소에 되게 멍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벤치에. 그래서 아빠 왜 여기 있어?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손을 휘둘렀는데 허공으로 이렇게 손이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영혼을 봤나 보다.'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중간에서 막아줄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게 직접적으로 인제 저한테 오잖아요. 인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아빠 잡아먹은 년까지 된 거예요. 그때 저도 감정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눈이 뒤집히면 진짜 물건을 다 집어 던질 정도로 '이러다가는 엄마를 내가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시작하다가 지금 결혼까지 하게 됐거든요. 혼자 사시면서 저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남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준 적도 있어요. 혼자 고민을 하시다가 정신과를 가셨나 봐요. 근데 웃긴 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술을 그렇게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현재까지 하셨는데도 뭐 당뇨나 고혈압 빼고는 간이나 폐나 다 건강하세요. 되게 이상할 만큼 건강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술을 드시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틀려지세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현재 그때 당직기 신청을 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인제 그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그때 엄마랑 같이 당직기를 보다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귀신이 있어서 센서 등이 자꾸 켜진다." 근데 엄마가 그걸 보시더니 맞아. 우리 집에도 센서 등이 자꾸 켜져서 무서워서 전구를 빼 버렸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전화가 왔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쳐다보고 서 계시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거 무슨 왜 그러지? 엄마 병원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몇 년 전부터 피를 자꾸 흘리시는데 코피가 그냥 이렇게 줄줄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자고 일어나면 침대 시트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코피를 그렇게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응급실을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코피를 흘리시거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 5 년에서 6년 정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터치식도 아니고 그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되는 건데 이게 언젠가부터 저절로 작동이 된대요. "이거 왜 이러지? 무서워." 그러면서 자꾸 지 혼자 스스로 작동을 해서 코드를 빼 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당직기 신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엄마한테도 "만약에 이거 신청해서 오면은 받아볼 생각이냐." 하니까 네 받아보시겠다고 하시고 그러고 있다가 인제 라디오 이 공포 라디오를 듣다가 내 사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잘하셨네요. 네. 아니 잘 왜 잘 누락되신진 네. 모르겠지만 아마 사연 내용 자체에 혹시 "어머니 좀 살려 주세요."라는 내용이었나요? 네. 한 4 통인가 보내셨죠? 보내기는 한 통만 보냈어요. 그래요? 뭐 좀 다른 사연일 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보내셨다고 하셨죠? 네네. 음. 아. 일단은 뭐 신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섞였으면 필터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 네. 제보자님 네. 말씀대로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그 처음에 교회 네. 다니셨을 때 그 현상하고 예. 그다음에 그 어머니께서 물론 이게 경우의 수는 확실해요. 뭐 알코올성 치매일 가능성도 네. 있어요. 그 현상이 같이 나오니까. 근데 빙의도 이 증상과 거의 비슷하긴 해요. 음. 근데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알코올성 치매나 알코올성으로 인한 뭐 간 손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신 거랑 해 가지고 네.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스쳐가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테스트를 해 보긴 해 봐야 돼서 그럼 네. 제보자님께서 네. 어머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려 보시고
그리고 당직키 사실상 뭐 문제 없습니다. 저희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딱 이 정도 사양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파는 거는 정말 베스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안 네. 갈 이유도 없습니다, 제보자님. 확실한 거는. 근데 네. 이게 현재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다가 저는 원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거든요. 네네. 그 무당집을 가서도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못 본대요, 절대. 네네. 그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제 지금 얼마 되질 않았는데 저희 집에도 센서등이 갑자기 켜지기 시작해요, 새벽 2시, 3시에. 제가 거실에서 요즘에 아기가 어려서 거실에서 자거든요. 네네. 한 번씩 화장실이 바로 현관 앞에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 불을 켜면 센서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 그냥 센서등이 켜지는 건 처음 본 거예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전에 뭐 사소한 증상들은 있었어요. 뭐 이명이 들린다든지 전자기 음이 들린다든지 뭐 부엌에 서 있으면 누가 인기척이 와서 '어 딸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아무도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지나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좀 빈번해진 것 같긴 해서 저도 쪼금 무서워지더라고요 인제. 근데 조심해 보는 건 좋아요. 저는 사실 예. 이 제보자님 사연 얘기 들어보면은 뭐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좀 현실적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네. 수는 보겠지만 어머님이 지금 이제 좀 약간 노쇠하셨잖아요. 그거는 제보자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어머님 쪽에서 옮겨 타이는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네. 빙의가 확실하다면 그게 아니면 뭐 센스도 모르겠지만 여기 지역이 어디시죠? 어머니는 경기도 부천에 네네, 사시고 부천. 저는 인천에 있어요. 오, 가깝다, 마침. 가깝네요. 그래서 두 예. 군데를 본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어머님 집부터 해서 진행을 하는 네. 걸로 해서, 그럼 제보자님 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지 마시고, 여기 그 매니저분한테 물어보셔서 저한테 그 디스코드 1대1 DM 있거든요, DM? 네네. 다이렉트 메시지. 저한테 네.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처하고 주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보자님.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해가지고 날짜 최대한 빠르게 잡아가지고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